안녕하십니까. 월간 모터바이크 양인용 편집장 윤현수 기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할 바이크들은 할리데이비슨이 새롭게 풀체인지로 선보인 로드글라이드, 스트리트 글라이드입니다. 요즘은 할리데이비슨 투어링 패밀리, 그 중에서도 배거 장르가 좀 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더 킹 오브 베거스라는 레이스를 통해서 기존의 배거 하면 떠오르는 투어러, 편안한 이미지 혹은 커스텀 배거의 화려한 이미지 외에도 색깔이 다양해졌어요. 더 매력적인 장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라서 배거는 먼 미래에나 고려해볼 만한 장르였어요. 하지만 저 역시 킹 오브 베거스를 보면서 배거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거대한 몸집을 좌우로 뒤집으며 빠르게 달리는 걸 보면 온몸이 짜릿짜릿하죠. 이번 테스트에서 우리가 2대의 배거를 타고 뭘 할까 하고 와인딩 로드를 찾아갔고, 바이크의 성능, 특히 핸들링에 대해 집중해서 달렸어요.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테스트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진 것 같아요. 만약에 킹 오브 베거스를 보지 않았다면 이번 시승기 역시도 그냥 장거리 투어로 끝났을 것 같네요. 이런 이미지 변화가 젊은 라이더에게도 멋지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층 더 젊어진 디자인도 한몫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었다 할까요? 어떠한 변화든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라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로드글라이드와 스트릿글라이드는 기존의 할리데이비슨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자극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골수팬들 중에는 너무 현대적으로 변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움직임이 알맞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고객층을 불러오려면요,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인상을 꾸준히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모델 모두 2023 CVO 모델을 통해 먼저 디자인을 접했잖아요. 당시에는 기존 모델과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로드글라이드, 스트릿글라이드는 오히려 과하지 않은 느낌이 드네요. 실루엣이나 분위기는 꽤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스트릿글라이드는 배트윈 카울에 LED 라인이 추가된 것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신형 모델이라는 건 단번에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이죠. 기본적인 엔진이나 하체는 원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페어링 역시도 실루엣을 잘 살려놨고, 라디에이터는 오일 쿨러 자리에 크기만 살짝 키워서 장착했어요. 간직해야 할 유산과 미래를 향한 발전 사이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느껴지죠. 새로운 밀워키 8 117 엔진은 정말 좋았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스로틀 반응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어요. 특히 초반 반응은 아주 날카롭게 바뀌어서 이게 380km가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용되던 밀워키 8 117과는 다른 엔진입니다. 스로틀 바디를 55mm에서 58mm로 변경하고 인테이크 라인을 통째로 수정했어요. 흡기 박스 자체를 키워서 흡기 효율을 높이고 공유랭 방식이 아닌 수랭 방식을 적용했죠. V-트윈 엔진의 약점인 뒤쪽 엔진 헤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켜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대단한 건 울트라 모델에 비해 라디에이터를 숨길 공간이 없는데 오일 쿨러 자리 아래에 넣어서 콤팩트한 수랭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할리데이비슨에 무슨 주행 모드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접 타보고 그 생각이 쏙 들어갔죠. 모드에 따라서 정말 다른 캐릭터로 변한다는 것, 엔진이 이렇게 커지고 강력해졌는데 파워 조절이 불가하다면 꽤 피곤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기존의 할리데이비슨 라이더들이 유난히 변화, 발전에 조금 더 보수적이라서 더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드글라이드와 스트릿글라이드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포스타 S나 나이스터를 타면서는 이것도 좋네, 그래 이제는 공랭 시대가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좋아진 방향으로 갔다 하더라도 뭔가 아쉬움 같은 게 존재했죠. 맞아요. 신모델이 구모델을 완전히 대체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로드글라이드와 스트릿글라이드는 기존의 투어링을 대체하면서도 새롭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반면 로드글라이드는 좀 더 터프한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들바가 기본으로 세미 에이프 행어 타입으로 장착이 돼서 좀 불량하고 스스로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되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는 게 저는 이 로드글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만큼이나 스트리트 글라이드가 주는 그 단정함이랄까요? 바이크에 올라서 다룰 때 내가 뭔가 정돈된 깔끔한 모습으로 바이크를 타는 느낌. 그래서 저는 더 깔끔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 신형 로드 글라이드에서 에어로다이나믹, 그러니까 프론트 페어링이 딱 고정이 돼 있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정말 어깨 위로만 살짝, 헬멧 위쪽만 살짝 쓰다듬듯 바람이 넘어가요. 묵직한 무게가 주는 안정감과 강력한 출력의 조화가 좋더라고요. 마치 고급 승용차를 모는 것처럼요. 이게 약간 재밌는 건데, 브랜드가 어떤 고성능 모델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엔진의 출력을 올리는 거, 그 다음으로 차체를 경량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출력이 세고 가벼우면 성능이 좋다라는 공식으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죠. 하지만 무겁고 그 무거운 것을 이길 만큼 더 큰 파워를 낼 때 압도적인 느낌이 있어요. 배건은 특히나 그 정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더 큰 투어링 모델, 그러니까 울트라까지 가면 무게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브레이크예요. 강력하게 달려나가는 것만큼이나 충분한 제동 성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타이트한 와인딩 로드가 아니라면 엄청난 페이스도 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출발 가속은 뭐 로켓처럼 튀어나가거든요. 마치 대형 포탄에 올라탄 느낌이에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을 비롯해 각종 전자장비의 보조도 이 모델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런데 윤 기자는 군 생활 때 스트릿 글라이드의 원형이 되는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 버전을 탔죠? 네, 맞습니다. 군대에서 다뤘던 일렉트라 글라이드는 2005년식 모델로 사실 이 모델과 비교하기에는 벌써 2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모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모델 스트리트 글라이드에 올라탔을 때 바로 나 너무 익숙한데? 갑자기 그때의 향기가 나고 그때의 느낌이 나면서 자꾸 막 눈물이 나네요. 신형에서 눈에 띄는 건 전방 프론트 페어링에 추가된 LED 라인입니다. 심플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서 좋더라고요. 방향지시 등을 켜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 표시하죠. 스트리트 글라이드는 전방에서 봤을 때 미러가 없나 싶을 만큼 정말 감쪽같이 가려져 있는데 막상 딱 와서 보면 배트윙 끝에 그 모양 형상 그대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스트릿 글라이드보다는 로드 글라이드가 확실히 제 취향인 바이크예요. 그런데 이번 세대는 스트릿 글라이드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모델로 레이스 트랙도 달려봤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뉴트럴해요. 라이더가 입력하는 만큼 정확하게 출력되는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신형 두 모델 다 경량화가 됐는데 특히 스트리트 글라이드에 많은 폭으로 경량화가 됐어요. 대부분 차체 위쪽에서 무게가 덜어진 것이라 라이더에게 오는 경쾌함이나 주행 성능 변화가 덕적인 것 같습니다. 스트릿 글라이드는 368kg, 로드 글라이드는 380kg이죠. 두 모델끼리 비교해도 12kg 정도가 가볍네요. 타보면 의외로 다루기 쉬워요. 바이크가 달리기 시작하면 무거운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돼요. 무게 자체에서 오는 안정성 때문에 쉽게 노선이 바뀌지 않아요. 밀어주는 힘도 상당하니까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로드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페어링이 프레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정말 가볍게 움직여요. 가볍고 다루기 쉬운 컨트롤이 나오고요. 스트릿 글라이드는 이 핸들에 페어링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트윙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페어링이 붙어 있어서 이게 상징적인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핸들링이 살짝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잠깐, 무거운 게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핸들에 배트윙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핸들링을 느낄 수 있고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나 노면에서 오는 피드백을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일단은 와인딩에서의 두 바이크가 반응이 정말 다르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로드 글라이드와 스트릿 글라이드는 취향에 따라서 완벽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 모델이 존재하고 서로에게 최고의 라이벌이 된 거겠죠. 직접 주행해보면 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분명 이전 모델을 두고도 이는 완성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가 존재함을 또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모터바이크 잡지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바이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